해리스, 지금 보낸 이게 무슨 사진이니? 이게 네가 먹은 오늘 점심 식사라고? 한눈에 봐도 먹음직스럽고 형형색색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까? 외국인 여성은 도대체 아들에게 무슨 사진을 받았고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글로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남편이 한국 대사관으로 가라는 발령을 받아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저희 가족은 중국과 일본에서도 생활해 본 적이 있지만 한국은 그들과 완전히 차별된 나라인 것 같다는 느낌을 이곳에 오자마자 받게 되었고, 무엇보다 저희 아들 해리스가 한국 학교에 입학한 뒤로는 줄곧 웃음꽃이 피어 저는 이번 한국행이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얼마 전 한국에서 첫 등교를 한 해리스가 점심시간에 먹은 급식이라면서 한 장의 사진을 보내왔는데 저는 너무나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그날뿐만 아니라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번 사진을 찍어 보내주었는데 한국 학교의 급식은 제가 지금껏 생각했던 급식과는 수준 자체가 다른 모습에 그저 충격받았다는 말 외에는 어떤 말로도 표현이 불가능했습니다. 지금껏 해리스가 다녔던 영국의 초등학교, 일본과 중국의 중고등학교 급식과는 수준 자체가 달랐거든요. 영국의 경우에는 학교 급식 외에도 전통 음식 자체가 워낙 맛없기로 소문이 파다하죠. 그 중에서도 급식은 맛뿐만 아니라 양과 영양가 등 모든 것을 따졌을 때 도저히 납득이 안 될 만한 수준입니다. 하루는 해리스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에게 간식은 언제 준비되냐며 배고프다면서 먹을 것 좀 달라고 말하길래 학교에서 점심 먹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그렇게 배고파하냐고 물었더니 대뜸 학교에서 받은 급식을 사진으로 찍어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사진 속에 나온 급식의 수준은 상상이 하였고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만 보면 이 학교에는 영양사가 있기는 한 걸까? 도대체 무슨 의도로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걸 먹이나 싶을 정도로 영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스턴트 음식과 통조림 음식으로 가득 차 있더군요. 그래서 다음 날 아들 해리스와 함께 학교를 방문해 담당 교사를 만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지난해부터 급식 재정이 삭감되어 적은 예산으로 급식을 구성하다 보니 그런 거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사실 저 또한 학창시절이었던 1970년대 세계 경제공황 때문에 재정이 삭감되면서 저러한 급식을 받아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경제 대공황을 벗어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이딴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학부모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교장과 만나 교육부로부터 재정을 좀 더 편성받아 보겠다는 말을 듣고 기다리던 중 남편이 중국 대사관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학교 급식 편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뀌긴 했는지 결과를 받아보지 못한 채 그렇게 중국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사실 그래도 이제 해리스가 좀 더 잘 먹을 수 있겠지 하는 걱정은 조금 덜었죠.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최근 몇 년 동안 가난한 농촌 학생들의 끼니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무상 의무 급식이 10년 동안 꾸준히 유지되는 것도 모자라 맛과 영양적인 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하여 학생들에게 상당히 인기라는 대대적인 선전을 제가 받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희 아들 해리스가 다닐 중국 베이징의 학교는 중국 내에서도 학비가 꽤 비싼 사립학교였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만족스러운 급식을 먹을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급식 선전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등교 첫날부터 저는 아들 해리스의 급식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점심 식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점심 식사 시간이 됐음에도 해리스가 제게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더군요. 그땐 이따 하교하면 보여주려는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넘겼습니다. 소식이 없다는 건 곧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침 기다리던 해리스가 하교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해리스는 표정이 좋지 않았고 왠지 모르게 지친 기색이 역력해 보였거든요.
행여나 중국 학생들에게 영국에서 온 금발머리의 외국인이라고 인종차별이라도 당한 건가 싶어 해리스에게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냐며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냐고 물었더니 해리스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방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온갖 걱정에 시달려야만 했죠. 해리스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해리스를 불렀지만 해리스는 아무런 대꾸가 없더군요. 더욱 걱정이 돼서 저는 해리스의 방문을 왈칵 열고 들어갔는데 해리스는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해리스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어떻게 된 일인가? 아들의 몸을 만져보니 불덩이더군요. 감기라도 걸린 건가 싶어서 저는 그런 해리스를 업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누워 진료를 받은 해리스의 상태에 대해 의사 선생님의 진찰 결과를 듣고 저는 기겁할 수밖에 없었는데 식중독인 것 같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해리스에게 물었더니 아무 말 하지 않고 핸드폰을 내밀며 사진첩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사진첩을 살피니 해리스가 찍은 점심시간 영상 하나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학교 교장이 아이들에게 배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뭔가 싶어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학생들의 급식 잔반을 다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미친 행각을 하고 있더군요. 그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도 해리스는 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했는데 저는 어제의 일 때문에 너무 화가 나 남편에게 하루 해리스를 봐달라 말한 뒤 따지기 위해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아직 이곳에서는 학부모들과 커뮤니티가 형성되지 않아 저 혼자 학교로 찾아갔는데 이미 교무실에는 저뿐만 아니라 먼저 온 학부모들이 길길이 날뛰고 있었는데 모두 하나같이 전날 교장의 행동에 열받은 학부모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저희 해리스와 마찬가지로 배탈이 나 병원에 입원했다는 학생도 있었죠. 저는 학부모들과 함께 교장에게 어제의 일을 반성하라며 따졌으며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며 못 박았습니다. 물론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먹는 급식의 식재료들이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기로 해 식재료 보관함을 열어달라고 하여 식재료를 확인했는데 정말 이 학교 교장은 아이들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곰팡이가 피고 부패한 만두와 빵, 썩은 야채 등이 오늘 점심 식사를 위해 모여 있더군요. 저희 학부모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고 한 학부모는 이성의 끈을 놓지 않고 그 모습을 본 즉시 교장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앞뒤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학부모들은 이를 묵고할 수 없었고 학교 교장에게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교장 당신도 급식을 항상 함께 먹을 것을 당부했으며 교사들 역시 모두 함께 급식을 먹도록 요구했습니다.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급식소를 없애고 저희 학부모들이 찾은 도시락 업체를 이용하겠다고 확실하게 못 박았죠. 물론 교육당국에 이를 제소했더니 교장은 그날로 교장직에서 해고되었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남편이 이번에는 일본에 있는 대사관으로 발령이 나 일본으로 가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부터 걱정이 앞서더군요. 왜냐면 2년 전 중국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제 아들 해리스의 건강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거리낌 없이 나설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일본의 학교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더군요. 급식의 퀄리티는 중국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걸로 어떻게 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문제는 양과 구성에 문제가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키 180cm가 넘고 다부진 몸을 가진 제 아들이 먹기에는 양이 적어도 너무 적기도 했고 또 식사의 구성에 어떤 날은 단백질이 어떤 날은 지방 등의 일부 영양소가 부족해 보이긴 했지만 그마저도 일본인들의 식습관과 몸에는 알맞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트집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교사에게 제 아들에게는 좀 더 많은 양을 배식해 줄 것을 말씀드렸지만 정량이 정해져 있다며 해리스만 특별히 봐줄 수는 없다고 하여 포기하고야 말았죠. 때문에 학교 후 돌아와 배고프다는 해리스에게 늘 간식 또는 식사를 따로 차려줘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제 남편의 일본 생활이 예정보다 앞당겨져 8개월 만에 앞당겨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산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일본 생활을 앞당긴 만큼 남은 기간은 한국으로 파견 지원을 나가야 한다는 거였죠. 나라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해리스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이제 저는 이 같은 일에 도같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리스가 한국 학교에 첫 등교하는 날 역시도 점심 식사 사진만큼은 꼭 찍어서 보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그리고 점심 식사 시간이 됐을 때 해리스로부터 한국 학교의 점심 식사 사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진을 보자마자 기겁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저히 믿기지 않아 저는 해리스에게 곧바로 영상통화를 걸어 확인시켜 달라고 하기까지 했죠. 이후 말문이 닫혀버리고야 말았습니다. 한국 학교의 급식 수준은 지금껏 본 적도 없고 제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맛이나 영양소를 떠나서 퀄리티가 대단했는데 해리스가 찍어보낸 급식 사진에는 무려 치킨 한 마리가 식판에 담겨 있었고 이러한 급식을 해리스뿐만 아니라 전교생이 모두 정확하게 똑같이 배식받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안 놀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이런 아들의 급식이 공짜라는 점이었어요. 심지어 아이들이 다투지 않도록 배식원분들이 따로 계셨고 배식원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이런 맛과 영양 밸런스까지 꽉 잡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국 학교에는 영양교사분과 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조리사분까지 급식을 아주 체계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너무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치킨 한 마리에 시선이 쏠려 있었지만 나중에 아들이 보내준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밥과 야채, 국, 심지어 후식까지 맛과 영양이 골고루 잡힌 식단이 제공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적어도 밥과 관련해서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해리스가 먹기에도 상당한 양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모자란 것보다 비록 남길지언정 아낌없이 제공하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한국의 학교 급식도 급식이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인들이 얼마나 먹는 것에 진심인지 그날 밤 알게 되었는데요. 퇴근 후 돌아온 남편은 이상하게도 배가 고프지 않다며 저녁 식사를 거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도대체 밖에서 무슨 군것질을 했길래 이러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점심 식사를 한 것에는 아무것도 먹은 게 없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남편은 자신이 점심시간에 한국의 구내식당이라는 곳에서 식사했다고 하면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는데 사진에는 쟁반 하나에 밥과 국, 반찬까지 아주 다양하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구내식당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몰랐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식당에서 이렇게 주는 거냐며 딱 봐도 비싸 보이는데 당신 밖에서 돈을 너무 함부로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살짝 화가 나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화가 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아주 개구쟁이 같은 얼굴을 하면서 저에게 이 식단이 얼마 같냐고 묻더군요. 저는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며 남편에게 계속해 쏘아붙였는데 남편의 대답에 아주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격이 고작 8,000원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봐도 이 정도 양과 식사라면 2만 원은 좋게 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작 8,000원이라니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더욱 어이없을 수밖에 없는 건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이와 비슷한 가격대의 식사를 늘 해왔던 남편인데 이렇게 흥분한 적도 없고 식사가 너무 부족해 집에 돌아오면 매일 허기가 진다며 밥상을 빨리 차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같은 값에 훨씬 더 만족도 높은 식사를 했다니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너무나도 기뻤어요. 남편과 아들이 밖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있다니 말입니다. 게다가 해리스에게 한국 학생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기도 하고 등교 첫날부터 친구들을 꽤 사귀었고 다음날 등교가 기다려진다고 하니 저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말입니다. 심지어 한국 학교에 전학 온 이후 해리스는 한국 친구들의 영향을 받았는지 공부도 굉장히 열심이고 전학을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해리스가 집에 친구들까지 데려왔다니까요. 실제로 해리스는 매번 이렇게 나라를 옮겨 다니는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서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었는데 한국에 온 뒤로는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한국이라는 나라에 상당히 만족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저희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아들의 먹는 것에 대해서 영국, 중국, 일본 등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눈여겨보았는데 한국에서는 그 부분도 완전히 해소할 수 있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서 저 또한 한국이라는 나라를 점점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저는 한국에서 좀 더 오랜 시간을 보낼 수는 없는지 파견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영국 본청에 요청을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 저는 이곳에서 하루하루 만족하며 살아갈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